영화나 드라마에서 수양대군을 묘사할 때 문종이 죽기 전부터 왕이 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낸 야심가처럼 묘사하여 수양이 대놓고 왕권을 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물론 수양이 종종 야심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렇게 대놓고 세력을 확장시키고 왕권을 위협하진 않았습니다. 문종 때 그랬다간 이미 저 멀리 유배당했을 테고, 단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대신과 안평의 견제를 받는 상황이라 정면 충돌을 했다간 자기가 질 게 뻔했기 때문에 수양은 이들이 의심을 거두게 하기 위한 전략을 폈는데요. 그 전략의 일환으로 수양은 고명사은사를 자청합니다. 고명사은사란 새 왕이 즉위했을 때 명나라 황제가 이를 승인해주면 여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명나라로 파견된 사신을 말하는데요. 주로 종친들 중 주요 인사나 대신들이 임명되곤 했죠. 그리고 얼마 전 단종이 즉위했으니 이번에도 고명사은사를 파견해야 했는데요. 단종실록에 적힌 바에 따르면 이때 안평이 나서서 자기 위세를 높이려는 더러운 속셈으로 고명사은사를 자처했는데, 이를 눈치챈 수양대군이 안평의 위세가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대군께선 종실의 어른이신데 먼 길 나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안평대군께 맡김이 어떠신지요? 나는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또한 여러 재상들께서 이미 정사를 잘 돌보고 계시니 제가 두어 달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별일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은 우리 전하께서 어리시오니 종실 어른이 가야 명에 더욱 채통이 설 것입니다. 그렇게 고명사은사는 안평에서 수양으로 변경되는데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수양의 책사 권람은 수양대군에게 묻습니다. 대군께서 자리를 비운 사이 큰일이 나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안평은 나의 적수가 못되고 김종서와 황보인 또한 호걸이 아니니 어찌 감히 움직이겠는가? 걱정 마시게. 애초에 계유정난을 일으킨 명분이 김종서와 황보인이 안평과 손을 잡고 단종을 끌어내리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면서, 여기선 또 이들이 자기 적수가 되지 못하니 걱정할 거 없다고 말하다니 앞뒤가 안 맞죠? 김종서가 정말 안평과 손을 잡고 단종을 끌어내리려 했다면 수양이 자리를 비운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을 텐데, 4달이나 자리를 비운 수양이 돌아올 때까지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단 사실은 결국 이들이 왕위를 노리지 않았단 말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수양은 명나라 조정의 환대를 받은 뒤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수양은 명나라 조정에 자기 얼굴도 알렸으며 대신들의 의심도 누그러뜨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는데요. 하지만 수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엔 단종에게 서둘러 결혼을 하라고 청합니다. 신이 종친들과 더불어 여러 날 고민했사온데 비록 지금이 상중이오나 전하께서선 서둘러 왕비를 맞이하시는 게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과거 역사에도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종묘와 사직을 위해 임금이 왕비를 맞이하는 전례가 있사오니 전하께서선 서둘러 중전마마를 맞이하옵소서. 이 일은 진실로 불가하니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라. 단종이 결혼을 하면 외척 세력을 힘입어 더욱 왕권이 견고해질 텐데, 수양이 이 일을 청했단 건 단종을 해야 할 음모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거죠. 하지만 이 일은 수양 측을 제외한 다른 관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바로 무산되고 맙니다. 그만큼 무리수였단 건데요. 결국 수양 입장에선 대신과 안평 측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만 보게 된 거죠. 얼마 후 수양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엔 단종에게 글을 올려 충정을 내비칩니다.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옵시고 백성의 힘을 아끼시며 군사를 사랑하시고 도적을 그치게 하옵소서. 그러자 글을 읽은 단종은 크게 기뻐하는데요. 이 상소를 의정부에 보내 의논하게 하고 승정원은 이를 한 장 더 복사하여 오거라. 내 항상 곁에 두고 보려 하노라. 자청하여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고 국혼을 주청하고 충정어린 글까지 써 올리다니 이쯤 되면 대신들도 경계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수양은 겉으론 야심이 없는 척하면서 뒤에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바로 수양의 책사 한명회가 이 일을 주도합니다. 한명회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를 수양에게 소개시켜준
권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권람은 조선 개국 초기에 하륜과 함께 태종의 신복으로 활약하던 권근의 손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그이지만 아버지 권제가 첩을 가까이 하며 어머니에게 모질게 대하자 이에 상심한 권람은 집을 나와버렸는데요. 이후 세상을 등진 권람은 과거에도 응시하지 않고 산천을 유람하며 지냈는데 이때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친구를 만나 친해지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한명회입니다. 한명회의 할아버지는 조선이 개국한 직후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돼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아들고 온 한상질이란 사람인데요. 즉, 나름 명문가 출신이라는 거죠. 하지만 한명회는 7달 만에 태어난 칠삭둥이인데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자라는 등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권람과 달리 세상에 뜻이 있었던 한명회는 여러 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계속 떨어지기만 하여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이유는 달랐으나 어쨌든 세상을 등진 두 친구는 서로 마음이 맞았는지 함께 산천을 유람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이 다 되어 세상에 복귀하기로 결심한 둘은 함께 과거 시험을 치렀는데 여기서 권람은 장원급제를 했지만 한명회는 또다시 낙방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때 권람은 마지막 3차 시험에서 4등을 했으나 당시 1등이었던 김의정의 가문이 변변치 않아 관료들이 김의정에게 장원을 줄 수 없다며 불평하자 문종이 2차 시험에서 1등을 했던 권람을 올려 장원을 시켜준 겁니다. 무튼 이번에도 시험에 떨어진 한명회는 어쩔 수 없이 음서로 관직을 시작했는데 그가 첫 번째로 얻은 관직은 바로 경덕궁직이었습니다. 경덕궁이란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개성에서 살던 집을 일컫는 말인데요. 경덕궁직은 바로 이 경덕궁의 관리를 맡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양 출신으로 개성에 파견된 관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친목회를 열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한명회가 자기도 끼어달라며 찾아가자 이들은 경덕궁직도 벼슬로 쳐주나? 나온 벼슬은 무슨? 이보시오. 괜히 초치지 말고 저리 가시오. 자존심 센 한명회에겐 치욕도 이런 치욕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맡겨만 주면 천하라도 다스릴 수 있건만 저딴 놈들에게 이리도 수모를 당하다니 더 이상 이딴 관직에 머무를 수는 없다. 지금은 어린 임금이 왕위에 오른 틈을 타 대신들이 정권을 휘어잡고 장성한 대군들은 필히 기회를 노리고 있을 터 지금처럼 나라가 어지러울 땐 분명 나 같은 일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크게 이름을 떨치리라는 큰 포부를 세운 한명회는 곧장 조정이 돌아가는 판을 파악하고는 계산을 마치자 친구 권람을 찾아갑니다. 주상께서 어리신 틈을 타 대신들이 정권을 잡고 권세를 부리니 나라가 이토록 어지럽네. 또한 안평이 대신들과 결탁하여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으니 우리같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반면 수양대군께선 지혜롭고 총명하며 성품 또한 정직하여 사심이 없으신 분이니 자네가 대군께 한번 잘 말씀드려 보시게. 권람은 문종 때 수양과 함께 역대 병요를 편찬하며 이미 친분을 쌓아뒀기에 그 길로 수양을 찾아가 말합니다. 주상께서 어리시어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반면 공께서는 대신과 안평의 의심을 받는 처지이시니 이런 때일수록 행동을 삼가는 게 마땅하오나 장차 종묘와 사직을 염려하신다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과연 맞는 말이오. 안평은 속내가 음흉하여 이미 역심을 품은 지 오래인데 대신들이 그와 손을 잡고 영모에 가담하려 하니 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소. 또한 이들이 서열상 내가 안평보다 위인 것을 꺼려 밤낮으로 꾀를 내어 나를 해치려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뛰어난 책사를 얻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셔야 하옵니다. 어디 추천해줄 만한 자 없는가. 제벗 한명회가 가장 적합한 듯 하옵니다. 한명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려서부터 능력이 출중하고 포부도 작지 않으나 지위가 낮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공께서 진정 세상을 바로잡을 뜻이 있다면 그가 아니고선 힘들 것이옵니다. 그래, 그럼 자네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주게. 그렇게 마침내 야심 가득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